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예, 그 폭풍군단 출신, 이자 지금 FC 남의 회사 이름이라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IFC인가요? 예, IFC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신 우리 이은길 씨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북한의 폭풍군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 설명을 해드려서 우리 애청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오늘도 또 폭풍군단에 계셨을 때의 그 경험을 삼아서 또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 북한의 특수부대가 한국의 계령대를 이제 목표 지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훈련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윤길 씨의 경험담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지금 그 계령대 사진이고 모형이죠. 예.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계령대고 예. 여기가 북한에서 지금 비슷하게 만든 그 사진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북한 자체가 특수부대뿐 아니고 전투군단들이 침투해서 예. 서울이면 서울, 청와대면 청와대 이렇게 폭격하고 테러하고 요인 납치 암살하기 위해서 항상 모의 훈련을 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모형을 예,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이 한다. 하는데 오케이. 이게 크게 말하면 시내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진하다 하면 청진 동해바다 지구가 아닙니다. 그럼 반도로 돼 있다 하면 그와 비슷한 지역이 포항입니다. 그러면 포항에 상륙작전 훈련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보신 것처럼 계룡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평안북도 연변에 있습니다. 연변. 일명 그 핵 원자로 기지 있다는 거기서 좀 떨어지면 또 평안북도 태천이라고 있습니다. 태천에 가면 군관학교 있잖아. 예전에 우리 친척이 거기 거기가 교관이었는데. 그러니까 특수부대 대대장 이상 군간 양성 군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그 대대장 이하 군관들은 각 군단별 특수부대 군단별 학교에서 다니고 이 대대장 이상들 대대장, 여단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태천군학교에서 이렇게 기본 그 초기 교육이라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학생들 자체가 훈련을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하기훈련, 동기훈련 지금 좀 있으면 이제 12월 1일부터 동기훈련 기간인데 그때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게 구성 방연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좀 내려가면 방연비행장이라고 해가지고 전투기 거기 한 2개 대대가 있는 걸로 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투기 연대하고 또 그것이 좀 더 올라가면 탱크 공장이 있습니다. 탱크 공장. 구성이 있습니다. 탱크 공장에서 항상 훈련을 같이 하거든요. 그럼 합동 훈련을 할 때 제가 몇 번 그러니까 저희 여단장이 각 저희 부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군관학교 가신 이런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위문 방문이라 할까 이렇게 원어물자 가지고 각 여단장들이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렇게 방학 기간 때 같은데 갈 때도 있고 훈련 기간에 갈 때 있는데 훈련할 때 가면 이렇게 항상 훈련 기간 같이 훈련을 참석하고 이렇게 보곤 하는데 항상 보면 타격 방향을 이렇게 계룡대라 저희는 계룡대가 뭔지를 그때 당시를 몰랐습니다. 왜냐면 학생들 그건 임무 받은 사람들한테만 주어졌기 때문에 거니까. 저희도 모르는 겁니다. 거기 계룡대였던지 뭔지.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게 계룡대라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나올 때 깜짝 놀랐겠네요. 깜짝 놀랐죠. 똑같은 그때 봤던 게 이게 한국의 계룡대였구나 하는 게 왜냐면 저희는 그냥 저게 그냥 나만 어떤 뭔가를 모형이었구나 하는 아는데 그 임무 주어진 군인들한테는 그 계룡대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이 모형이 평안북도 태천에 있는 군관학교에 이런 모형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군관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군관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 그러니까 태천 지역에 그렇죠.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본 거고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다 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국이고 이게 지금 북한 지역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훈련을 해서 어쩌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와서 보면 이게 계룡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말하면 군관학교 비슷하게 한 학교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의 그러니까 간부급 군인들의
그 미리 소탕한다, 선멸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이미 그러니까 특수부대 그 훈련, 그러니까 태충고등학교 학생들은 육로로 들어갈 때 그 820 훈련소 백공 예. 105 땅크단이 진입을 해가지고 일단 포탄 공격을 하고 뭐 전투기 그 우선 방연비행장에서 출발한 그 모의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전투기 훈련을 하고 동시에 탱크가 예, 들어가고 학생들하고 같이 탱크가 들어가서 여기를 그냥 여기를 점령한다.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거네요.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에 그 김정은을 만나고 난 후에 다시는 전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계속 이거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건 거의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2년에 한 번 정도 폭파 훈련을, 그러니까 폭파 딱지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빨간 딱지를 붙인다 해서 폭파 훈련을 하고 있고, 뭐 하기 동기 훈련은 해마다 진행하고 있고요. 예. 아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신 건가요? 뭐 저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뭐 예언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김정남 암살할 때도 누군가 요인 암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안 폭침 이후에도 아마 작은 국지전이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그렇게 계속 예측하신 거예요? 예. 그 뭐 예언에 뭐 그 예언이 아니고, 왜냐면 그 특수부대 전투원들 자체가 항상 그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아마 북한에서 도발 아닌 도발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김정은이 평화적인 김정은이 내려와야 되는데. 김정은이 김정은 내려올까요? 저는 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왜냐면 이미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얻을 걸 다 얻었고 북한 주민들한테 이미 신격화를 확실하게 세웠기 때문에 굳이 지금 북한에서 그러더라고요. 백두 장군 백두칭송위원회 해가지고 지금 저희 10년 엄청 전하고 대서특필했을 15년 거예요. 전하고 똑같거든요.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올 때 우리 장군님을, 김정일 장군님을 북한은 남한에 있는 이민들이 이렇게 칭송한다고 사진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똑같이 보여주면서 백두칭송위원회. 이 정도면 이미 북한에서는 신격화가 됐기 때문에 굳이 한국까지 마지막 이미 남한 넘었다 갔기 때문에 굳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는 또 평화적인 무드가 너무 깊어지면 주민들이 또 해이된다 해가지고 아마 도발을 또 할 것 같습니다. 도발을 할 것 같아요. 네. 국지전 도발이라기보다는 아마 북한에서 자작극적인 도발, 그러니까 국지전 도발은 너무 좀 커지기 때문에 아마 자작극 같은 도발. 자작극 도발이라 하면요. 뭐 이미 한국 쪽은 지뢰를 다 뭐 제거를 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피 다 까부셨고, 예. 그러니까 아마 까부신 게 적들의 위장이었고 우리 쪽 측에 넘어와서 뭐 도발을 하고 갔다든가 아니면 그래요? 예, 지뢰 똑같은 지뢰 사건을 북한에서 만들지 않을까. 우리 이은길 씨께서 북한 특수부대에 계셨던 경험으로 지금 아주 대단한 예측을 하셨습니다. 국지전 도발을 할 것 같다. 그것은 자작극일 것 같다. 예, 그 북한이 저렇게 체제를 유지하는 수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도발과 어떤 그 감언 이설과 이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뭐 그 수평 관계를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쯤은 도발할 때가 됐다. 예. 이렇게 보는 거군요. 거기다 또 이제 12월 1일부터는 동기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 30일까지 동기훈련이고 또 4월부터는 4.25 인민군 창건을 맞으면서 또 구사 체육 판정이라고 해가지고 판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동안, 그러니까 뭐 12월 초 전에 지금이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이때가 그렇죠. 예, 지금이 아니면 이제 연평도 사건이 11월 23일인가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발 좀 하지 않으면 작년에도 이때 그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랬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때쯤 발사를 했죠. 김정은의 발작중이 도질 시기가 도래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혹시 제 생각은 1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면 판정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정 기간에 사격 훈련도 하고 포사격 훈련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문을 닫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미 포문을 다 닫았는데 그쪽은 포문이 열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포문을 열어서 뭐 포사격 훈련을 한다든가 할 때 한국 측에서 만약 뭐 대응 사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고 방송을 한다. 물론 안 하겠지만 하게 된다. 하지를 안 하는 씀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저쪽에서 뭐 경고 사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다 하는 식으로 도발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 일상적인 군사 훈련이었는데 남한 측에서 뭐 먼저 도발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도 들볶아가지고 뭐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지금 계령대의 실물 모형을 만들어 놓고 남한의 그 주요 시설들을 점령을 하고자 하는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특히 폭풍군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하셨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얘기를 하면 김일성이 6.25 전쟁 때, 뭐 예전에 옛날로 들어가면 뭐 자기들이 대부대 작전에서 소부대 작전으로 넘어간 소부대, 일명 게릴라 작전 부대라고 했었고, 그 6.25 전쟁 때 최연의 뭐 이군단인가 이사단인가 한국에 남고, 이게 메가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으로 해가지고 남았던 부대가 솔직히 그때 거의 전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그 부대가 적후에서 교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김일성 그러니까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양쪽으로 시간을 벌어줬다. 벌어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좀 더 키워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적후에 들어가서 먼저 교란을 시키고 폭파, 점거, 교란, 요인 암살, 테러를 해가지고 분란을 시킨 다음에 전선에 힘을 못 쓰게 하고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을 한다. 이래서 그러니까 적 내부와 적 전선에서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일망타진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부대고 거의 전쟁 일어나기 전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유사시에 침투돼서 내부 혼란을 일으키는 부대라고 보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올해만 해도 10여 차례 폭풍군단을 방문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핵이나 뭐 미사일 같은 것이 전쟁에 이용될 가능성보다는 이 특수부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이은길 씨께서 바라보실 때 지금 북한이 폭풍군단과 같은 그런 특수 게릴라 부대를 파견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이미 뭐 들어와 있을까요? GP를 뭐 허물고 지뢰를 제거했고 뭐 거기다 한강 수로까지 뭐 열고 할 정도면 충분히 저는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어디까지 들어와서 어느 만큼 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북한 핵 소형화는 아직 못 얻습니다. 그러나 핵 소형화보다는 저는 화학 무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폭풍군단 이게 경보병 부대, 번개 경보병 부대 주는 무기들에 보면 화학 무기가 있습니다. 화학 무기 배낭이라고 해가지고 그 화학 무기 배낭을 갖다 김정은을 암살했던 김정남을 죽였던 그 VX나 그다음에 뭐 네오스타민 브로마이드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해외에서 독살용으로 쓰이던 그런 것도 있고 뭐 탄조용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걸 북한은 최고의 생화학 무기고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소형으로 만든 과학자들이 많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진짜 뭐 도심에서 한번 이렇게 테러를 한다. 솔직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보가 엄청 무너져 있고 뭐 신고 체계부터 시작해서 너무 한심한 상황 아닙니까? 지하철 같은 데서나 백화점 같은 데서 한번 만약 그 화학 무기를 한번 조금이라도 그게 만약 터뜨려진다면 엄청난 대량 살상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만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 없고 오히려 적대국의 수장에게만 지금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이은길 씨의 말처럼 혹시나 북한의 테러 부대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활개치며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진단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폭풍군단에 있던 친구 한 명 또 계셨죠?
뭐 여기에 온 친구들 보면 저희 번개 경보병에서 온 친구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고요. 우레 부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항공육전대 출신이 한 친구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살기 좀 힘들어가지고 네. 지금 해외로 이민 형식으로 가서 지금 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 이은길 씨는 참고 살고 있는데. 힘들죠. 예. 그런 건 없어요? 네. 특수부대라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이런 훈련 외에는 뭐 어떤 또 특수한 훈련을 하는 게 또 있습니까? 뭐 아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 한 번씩 폭파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꼭 뭐 어디 모형을 정하는 게 아니고 뭐 청진이면 청진, 뭐 어디 신의주면 신의주, 평양은 제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이기 때문에 이걸 그 평양부 들어가는 부대가 따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면 이렇게 뭐 저는 예단이 리온이었습니다. 리온이면 뭐 교방훈련으로 해가지고 뭐 아까처럼 평안부도 저희 부대가 평안도 천마, 선천 이쪽 구성, 정주 이쪽이 8군단 산하였기 때문에 그쪽 가서 각 군부대, 경무초소,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영화관도 있고 기관 기업소 이런 데 들어가서 폭파 그냥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빨간 딱지라고 해가지고 폭파 딱지를 그 딱지 붙이게도 큰일 나요. 네, 붙이면 또 그쪽에서는 막 당비서가 처벌받고 뭐 지배인이 처벌받고 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주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항공 훈련,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비슷하긴 한데 이걸 좀 엄청나게 강한 그렇죠. 훈련이었죠. 근데 우리 밤에 못 자잖아요. 저희 부대에서는 그걸 만약 붙이고 나오면 화선 입당이라고 해가지고 후보당 기간이 없이 바로 정당 입당이 됐었거든요. 근데 뭐 저희는 또 제일 위험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위수구역이나 뭐 평양변 위수구역들에 들어가서 붙이기로 되니까 군수공장 같은 경우에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붙이고 근데 어떤 경우에 뭐 진짜 얼음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틀 동안 잠복해서 붙이고 왔는데 얼어 죽는 사람도 예, 발 이거 특발성 계좌라고 해가지고 발이 다 얼어서 두 발을 자른 친구도 있고 근데 뭐 일단은 폭발딱지를 붙이는 거 진짜 이게 훈련이 아니고 거의 실전이고 진짜 내가 진짜 이게 딱지를 붙임으로 터지해야 된다는 이런 실전 감각 전쟁 같은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삼성이나 뭐 이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재벌 기업에 침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각 조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저는 전투원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전투원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행정 공관병이었지만 공관병들한테 각자 조가 있습니다. 조가 있으면 뭐 조 임무가 있는데 그 목표지가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평택항이었거든요. 예, 평택항이었어요? 평택항이었습니다. 저는 군수항이라 아니면 민간항인지도 그냥 몰라서 그냥 일단 평택항이었습니다. 항 자체를 폭파시키고 그다음에 육전대가 들어와서 할 때까지 우리는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적들이 만약 그걸 다시 재점거하기 기상까지 그걸 유지해서 육전대가 초과되면 우리는 그 전에 죽던가 뭐 거의 자폭부대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 남북 군사 합의서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합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DMZ 부근에 있는 모든 뭐 군사 무기들을 다 철수했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군이 지금 민간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상실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북한의 이런 특수부대가 게릴라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대기업들을 점거를 하고 해상들을 다 묶어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상상도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만 없으면 그리고 돈 같은 거 다 이제 빼앗아가지고, 예. 그 은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와서 그렇게 할까지 필요까지 없이 그냥 사이버 테러로 훔쳐가도 되긴 하겠지만, 공장의 어떤 여러 중요한 정보라든가 뭐 이런 걸 탈취해 갈 수도 있다는 이런 걱정까지 우리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은길 씨께서 자주 나오셔가지고, 예, 이런 정황이 있을 때마다 좀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하나 타이틀을 정해드릴까요? 이은길의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 특수부대 그것이 알고 싶다. 예. 뭐 자주 나오셔요. 예. 예.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예.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경각성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이고, 대한민국의 군부 또 공권력은 책임지신 분들이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도 지금 모르는데 대통령의 말을 그냥 함부로 집행하게 되면 역사의 역적으로 남아서 대대선선 길이길이 대한민국의 이 미래를, 대한민국의 운명을 망가뜨린 이 죄인으로 남게 될 거라는 거,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우리를 지켜주던 그런 시대는 지나간 듯 합니다. 지금은 스스로 정말 이제 각자 무장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우리가 북한 테러 부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경각성을 높여서 북한의 그 특수부대들이 준동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